여러분이 만약 헤어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상이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헤어지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외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영상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딱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대체 왜 제외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구체적인 이유들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나누면 딱 4가지예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4가지에 해당합니다. 1번, 나와의 관계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 2번,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어요. 3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4번,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세일즈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별을 선택한 거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제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은 이 4가지 문제 중 내 이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형마다 해결책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4가지 해결책만 상황에 적절히 해두시면 돌아올 사람들은 여러분이 굳이 연락을 더 하지 않더라도 돌아올 겁니다. 첫 번째, 니즈를 올려주세요. 니즈가 없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연인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만족스럽지도 않고 생산적인 관계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관계도 아니고 널 만나서 좋을 게 1도 없잖아 라는 말인 거죠. 이럴 땐 다른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높여야 해요.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비용은 큰데 예측되는 기대 수익이 작다면 그 투자는 투자로서 가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당장 투자 비용이 크더라도 예측되는 기대 수익이 크고 안정성이 있다면 여유가 되는 만큼,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투자를 하려 할 거예요. 물론 흔히 알려진 자기 개발, SNS 관리 같은 방법들도 이런 니즈 올리기, 가치 올리기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단기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절대 내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리모델링 과정인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내가 이 관계를 너무 저평가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내가 이 관계에서 되고 싶었던 미래의 모습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일에 상대방이 선물을 사왔는데 아무리 마음이 중요한 거라지만 연령대에 맞지 않는 너무 가격대가 낮은 선물을 사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 싶어요. 근데 이 문제로 다투다 보니 상대방이 사실 너한테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면 멀쩡한 집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적금 드느라 생활비가 부족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겨우 생일 선물 하나에 섭섭해한 내가 왠지 어려 보이고 앞으로는 나도 미래를 생각해서 비슷한 문제로 서운해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남자친구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내 니즈를 올려서 현재의 불만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껴온 말이지만 나는 너한테 이런 사람이 돼주고 싶었어, 이런 얘기들로 내 잠재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죄책감을 심어주고 휴식을 주세요. 연애는 다른 인간관계들이랑은 다르게 지속적으로 쉴 새 없이 감정, 노력, 관심을 쏟아야 유지되는 관계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인가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관계가 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관계가 연애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휴식이에요. 여러분도 겪어봤겠지만 무기력함, 현타 같은 것들이 올 때 그 순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그 상황을 크게 받아들였지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생각의 휴식을 통해 멘탈이 회복되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연애관계도 마찬가지인 게 갈등이 일어나서 상대방이 지쳐버렸건, 개인적 어려움으로 지쳐버렸건, 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의지를 느끼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때 대부분의 이별 선택 심리가 지금 내가 옳은 선택 내리는 건진 모르겠지만 당장 나부터 살고 가야겠어. 깔끔하게 생각 정리가 됐다기보단 충동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사람에게 논리적 설득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죄책감만 심어두고 일단 휴식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어떻게 심어주는데요? 가장 쉽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법은 상대방과 내 감정을 상대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 감정을 대조시킨다는 건 내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보다 큰 것처럼 포지셔닝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깊이가 내 마음의 깊이에 비해 깊지 않다는 걸 가시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사이가 일반적인 관계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힘들어지면 서로를 놓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너란 사람이 생겼다는 거에 항상 감사했고 참 지켜주고 싶었고 너랑 있으면 삶에 힘든 일이 좀 생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씁쓸하다.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이 말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와의 관계에 비해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깊은 관계라는 걸 가시화시킵니다.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상대방에게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남길 수 있어요. 우리 내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생각이 남겨진 상태에서 시간을 가졌을 때 마음 편하게 휴식을 하는 것보다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많아지고 후폭풍 같은 후회 감정들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위기감을 조성하세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도 구매를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든지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때예요. 한정품 상품은 사람들이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지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은 여러 번 고민하고 나서야 겨우 구매를 하죠. 여기서 상품을 우리, 그리고 구매자를 상대방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원하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으면 상대방은 굳이 서둘러 재회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천천히 알아보고 나서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별 후에 느낄 상실감, 공허함도 느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는 말들은 제외해서 금기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들이 내가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가치 제시의 효과는 있지만 사실 가치 제시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스탠스는 지금 상황이 슬프지만 나도 천천히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너무 급박하지도 너무 여유롭지도 않은 스탠스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별이 슬프고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지만 천천히 회복되어 갈 거라고 생각해. 당장은 나도 내 생활에 더 집중할 생각이야. 이 말은 아직까지는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지만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높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뢰를 잃었을 땐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내세우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만약 내가 이성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건 신뢰를 회복하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연인관계의 신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요구에 따른 변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고쳐달라는 행동을 고치지 못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처음 상대방은 여러분의 행동에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썩 달갑진 않지만 상대방 얘기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에 알겠다고 대답을 해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고치겠다기보다 한번 노력해보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너는 나와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와요. 권유라고 생각했던 요구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습관화된 무의식적 행동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24시간 의식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인 거죠. 즉 애당초 상대방과의 약속을 한 직후에 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내 입으로 고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벌써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 더 이상 변할 거란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내가 앞으로는 정말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해요. 이럴 땐 전제를 다시 해석해보세요. 애당초 습관화된 행동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바꾸려 마음을 먹어도 막상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바꿔보려고 했던 거 네가 원했던 거기 때문이야.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지금 결과에 대해 분노만 하기보단 그래도 내 불편함보단 우리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노력하려 했다는 걸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통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못 믿을 사람에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쉬웠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불만족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못 믿을 사람이란 이미지에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4가지 해결책을 배워봤는데 여러분 물론 제외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증하는 건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올려야 한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전부 맞는 말이지만 그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도 하셔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별이 처음이라 재회 문맹 상태시라면 영상 설명란에서 제가 쓴 재회 전자책 한번 읽어보세요. 일권은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